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첫 국제관광도시 지정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부산시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부경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설운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일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천과 부산을 방문해서 이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달 말쯤에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좀 있습니까? 일단 국제관광도시에 대한 배경 설명 잠깐 좀 하게 되면요.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 관광 전략 회의라는 것을 이제 소집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역시 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이제 이 국제 관광 도시의 그 일단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 관광 도시에 선정이 되면 이제 국고에서 500억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 네. 5년 동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 각 광역시에서도 이제 매치 펀드로 해서 이제 5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000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 특정 광역시에 이제 자금이 투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각축을 벌이고 원래는 이제 세 군데였었어요. 네. 부산하고 인천하고 대구였는데 대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탈락이 되고 네. 이제 부산하고 인천이 지금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날 그 실사를 이제 실제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1일 날 이제 그 이 선정을 위한 이제 서면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국제 관광 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부산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부산이 꽤 유명한 관광지로 인기가 있지만 국제 무대에서도 그만한 인기를 좀 누릴 수가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다른 관광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산이 가진 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부산이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산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또 강까지 이렇게 해서 있는 관광지가 사실 드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바로 상가와 주택 또 아파트가 붙어 있어서 살면서 바다를 볼 수 있고 살면서 바다를 생활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산의 어떤 지형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감천문화마을이라든가 네. 국제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자원까지 포함시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강점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외국인 관광객이 워낙 수도권으로 많이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부산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인천시에서도 워낙 뭐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방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관광도시 유치를 위해서 부산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일단 국제 관광 도시에 선정이 되면 사용되는 그 어떤 자금의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선 그 인프라 구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축은 아니고 주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제 관광 스마트 관광을 위한 그런 그 예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용 태세 주로 이제 수용 태세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이 국제 관광 도시에 선정되면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는 걸로 지금 방향은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부산의 경우 이제 그 6일 날 실사할 때 네 군데를 이제 실사단들이 방문을 했다는 것을 보면 네.
이제 국제 관광 도시에 우리가 어떤 전략적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약간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서면 평가 21일 날 하는 서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약간 이건 이제 경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알려진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6일 날 실사된 것을 보게 되면 아난티코브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산몰에 이제 롯데몰에 이제 그 등대 전망대, 그다음에 영화의 전당, 감천 문화마을 이렇게 갔다 온 곳을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부산은 어떤 방향으로 이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해운대나 광안리를 가지 않고 이런 네 군데를 실사단을 모시고 갔다는 얘기는 이제 관광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네.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인데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아난티코브를 갔다는 것은 이제 해안을 끼고 있는 아난티코브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호캉스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대 전망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등대 전망대 올라가면은 저희가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를 조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동부산 관광단지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실사단을 모시고 갔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네. 그다음에 영화의 전당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영화의 전당 하면 또 백스코하고 이제 연결이 그렇죠.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프와 같은 그 세계적인 그 행사들을 치르고 있고 그것도 매년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백스코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컨벤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당히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네. 이제 근대의 역사, 그 과거에 우리 한국전 이후에 있었던 근대 역사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감천 문화마을을 그렇게 모시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과 인천이 좀 비슷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관광도시를 자처하면서 관광 산업에도 좀 오래 치중을 해온 그런 도시들인데요. 실제로 두 도시의 관광 인프라를 비교해 보자면 어떤가요?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인천은 예를 들어서 크루즈만 따져도 이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배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물이 빠져서 못 나가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이제 간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막았다가 이제 하기도 하고 실제 크루즈 터미널도 승객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저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정도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관광 쪽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기본적인 인프라적 측면에서 조금 인천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실제 부산은 수심이 15m로 이 조석간만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어떤 그런 그 항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크루즈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항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 인천이 이제 수도권과 가깝고 수도권에 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공항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 만약에 우리 부산에도 그런 공항이 들어오면 관광과 이 항공이 연결되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다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천을 지역 관광, 지역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어떤 명분도 뭐 이건 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천에 비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장점 많이 갖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는 저도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 부산이 좀 관광 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제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인프라가 좀 약한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국제 관광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과의 어떤 비교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인천은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아시아의 허브공항과 유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관광 자원으로 볼 땐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죠. 그런데 지금 인천과 비교했을 때 그런 공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열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당장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관광 자원만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고 하면 네. 그 인프라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다 조금 우리가 해양과 문화 관광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산이라고 하는 관광이 해양 문화 관광으로 자리매김을 과거부터 해 왔고 지금 그 방향으로 잡는 것이 마땅한데 서울의 경우 이제 거의 70% 이상의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로 가는 이유가 네. 경복궁, 창경궁 이런 것들을 고궁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면 한국을 다 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을 우리가 부식시키고 우리의 경쟁력을 보다 대외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진행해 왔던 해양과 문화 관광이라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예컨대 우리가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 돼 왔기 때문에 예.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리 지금 동네 읍성이라든가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동헌이라든가 향교, 동네성, 그다음에 그 옆에 자수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과 우리 동부산 쪽, 그러니까 해운대 축을 연결한 동부산 지금 아난티코브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해안선의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계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기본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부산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예. 강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아쉬운가요? 우선 부산에 공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장거리 노선이 없기 때문에 공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게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숙박시설은 충분하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교통도 보완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재밌어야 되는데 이제 테마파크가 이제 진행이 될 거지만 네. 부산에 가면 재밌다,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해진 느낌인데 체험 관광이 거의 좀 비교적 없는 편이다. 다도 차 마시 정도만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가 김치 만들기라든가 막걸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부산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맞춰서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을 살리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꼭 우리 부산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천만 명이 왔는데요. 우리보다 네. 훨씬 더 많이 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베 정권에서 지역을 살리자, 지역 관광을 어떤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의 정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스마트 관광의 필요성이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은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글쎄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하고 네.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와 그다음에 이제 부산관광공사 협업을 통해서 지금 플랫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 작업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여러 외국어를 굳이 사람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네. 이제 AR, VR와 같은 그런 어떤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네.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로 해서 이제 안내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형태의 플랫폼, 그다음에 네. 챗봇 같은 형태로 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현재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해양 관광 도시라는 부산의 명성에 걸맞게 여름철이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뭐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강안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비성수기가 되면은 좀 급감하는 것이 부산 관광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뭐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뭐 케이블카도 있을 테고요. 다양한 역동적인 아이템들이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품 관광이라고 처음에 그 부산시에서 출발했었을 때 저는 이제 약간 뭐 좀 수정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사계절 관광을 이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노벨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네. 일단 행사 축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일단은 뭐 1월 달에 이제 해운대 북극곰 축제 같은 네. 거 수영대회 같은 거 하면 유료 그 등록만 뭐 요새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만 명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한 4~5만 명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없던 행사를 함으로써 겨울에 해운대 사람들 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관계자들이나 가족들까지 다 모여서 그 사람들 쓰고 가는 돈을 따지면 어떤 축제나 이벤트를 제대로 개발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산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해양 레저 쪽이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어떤 뭐 해양 레저들을 좀 개발한다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관광도시 일단 국제관광도시가 선정되기 위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인천의 약점과 저희가 가지고 온 강점 이것을 가지고 경합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인천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관광 자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합니다. 네. 질적으로 우수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저희보다는 좀 열악한 상태예요. 예를 들면 뭐 인천의 경우는 뭐 강화도에 주로 이제 많이 좀 집중화돼 있는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인천 계양시 있었던 그 근대 역사 문화 그 자원들인데. 이 자원들은 주로 이제 뭐 그 약간 중화 문화 형태로 조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꼭 우리 인천 거냐 이런 어떤 인천 내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그 송도 해수욕장도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의 어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모래를 많이 파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는 해수욕장도 거의 변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지만 인천은 그 반면에 그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수도권과 굉장히 긴밀한 네. 어떤 그걸 통해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 어필을 하되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특정한 방향성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 해양과 문화 관광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스마트 관광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액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달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부산 시민들이 좀 행복하게 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